네,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수업 배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배시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쉘, 그 중에서도 배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배시는 이제 Born Again Shell, 이거 줄인 거죠. GNU 프로젝트의 산물로 나온 거고요.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쉘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콘쉘, 뭐 C쉘,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새는 이제 뭐 G쉘이라고 부르는 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그 전에 스크립팅 혹은 스크립트 랭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어 있죠.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을 한다던가, 윈도우즈 상에서는, 리눅스 상에서는 어떤 명령어를 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에 다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스크립트는 뭐냐 하면 이런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태스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한 런타임 환경에서 자동적인 태스크를 실행하는 그런 것을 스크립팅 랭귀지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렇게도 정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특히나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태스크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쉘 스크립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스크립트는 쉽게 말하면은 특별한 환경에서 자동화된 태스크를 처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쉘 스크립트는 그거를 쉘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쉘 스크립트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업무, 태스크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처리해야 할 업무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쉘 환경에서 내가 명령어들을 여러 가지 처리해서 여러 번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해야 할 것을 하나로 자동화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쉘 환경에서 하기 위한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쉘 스크립트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 스크립트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완벽하게 정의할 수도 없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순하게 외부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API라고 부르는, 혹은 특별하게 정의되어져 있는 어떤 함수, 펑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명령어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쉘 스크립트는 이미 외부의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설명할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면 assign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수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똑같죠. 는 표시를 가지고 할당을 하는 겁니다. 변수 할당이라고 부르는 건데 A는 1이고 B는 1이다. 수학 공식에 보면 뭐 X, Y 이렇게 해서 X는 1, Y는 뭐 2 이런 식으로 막 할당을 하죠. 그게 이제 변수를 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C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을 할당하고 있는데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고 있죠. 중간에 이렇게 빈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묶어주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D는 뭐냐 하면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D에다가 할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달러를 붙이게 되면은 A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호출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을 아까 할당 받았기 때문에 달러 A는 A가 갖고 있는 값을 호출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이 D에다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헛다운표라고 보기보다는 그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키 1 옆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시를 하게 되면 요거는 실행한 외부 명령어, 그러니까 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한번 실행시켜주고 그 결과를 변수에다가 할당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echo는 할당된 변수를 출력해주는 값을 출력할 때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onset은 변수를 날려버리는 것, 변수를 없애버리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onset A 하게 되면 변수 A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것만 놓고 봐도 보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리눅스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고요. 네, 우분투 20.04 LTS 버전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할당할 때는 꼭 대문자를 써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자를 써도 되고 대문자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변수가 할당이 된 것이죠. 이 변수는 echo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이라는 숫자가 할당이 된 것이죠. 이미 할당되어 있지만 다시 또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변수 값은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변수 값이 할당이 되어집니다. echo 명령어는 이렇게 할당된 변수 값을 출력해 줄 때에 아니면 문자열을 출력할 때에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뒤에는 숫자 2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수에 할당하는 거는 명령어 실행 결과를 할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변수 A에 할당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되면 변수 값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렇게 해서 onset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assign을 풀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쉘 스크립트에서는 모든 것을 쉘의 명령어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쉘 명령어를 말하는 겁니다. 쉘 명령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쉘의 환경에서 그냥 명령어 프롬프트 상에서 전부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EXPR 이거는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한 겁니다. 숫자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1 더하기 1이 있고요. 2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여기 곱하기 할 때에 역슬래시를 해준 거는 곱하기가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쉘에게서는 특수문자예요. 특수문자이고요. 4 나누기 2 목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 이하가 되면 나머지 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결과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번호키 1 옆에 있는 키에 나와 있는 요거를 역다운표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할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쉘 명령어에 테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값을 비교해서 맞냐 틀리냐를 판별해주는 명령어입니다. 테스트 A, B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 값과 B 값이 동일하냐? 이렇게 테스트를 해라. 이런 명령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문제는 테스트 명령어 자체가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쉘 프롬프트 상에서 이렇게 실행을 했다고 해서 결과를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에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슬래시 물음표를 해야지만이 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슬래시가 아니라 달러죠. 달러 물음표를 해야지만 알려줄 수 있는데 달러 물음표는 마지막으로 실행한 명령어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명령어를 실행을 한 다음에 테스트라는 명령어가 실행한 이 명령어의 마지막 상태, 결과가 어떻냐를 알게 되면 테스트가 어떤 결과를 리턴했는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죠. 테스트는 이런 꺽쇠라고 해야 되나요? 대괄호라고 해야 되나요? 대괄호? 꺽쇠는 아니지만 대괄호라고 해야 되나요? 대괄호는 또 이렇게 이런 건데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해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테스트를 해라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에코 명령을 이용해서 마지막 상태를 이렇게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명령어입니다. 쉘 스크립트는 다 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다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눅스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서 쉘 환경이기 때문에 명령어에서 이렇게 1 이렇게 치면 command not foun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 명령어로 인식을 합니다. 나는 1 더하기 1이라는 결과물을 얻고 싶었는데 이 하나 자체가 그냥 다 명령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사칙 연산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ESPR이라는 명령어를 치게 됩니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2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세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냥 1 플러스 1이라는 그냥 문자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한 칸씩 떼갖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알아먹게 되어 있고요. 2 곱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잘 나오네요. 얘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나? 인식을 하네요. 보통은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류를 발생합니다. 왜? 이 별표가 쉘 명령어에서 특수한 문자로 쓰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류가 나지 않네요. 그쵸? 신기하네. 딴 데는 오류가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는 특수문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표시로 역슬래시, 이거를 escape string이라고 부르는데 역슬래시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눗셈도 역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몫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퍼센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이 결과를 변수에다가 담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표시는 여러분 키보드에 그 알파벳 위쪽에 있는 숫자 키 1번 키 옆에 있는 그 키를 말하는 겁니다. 헛다운표가 아니에요. 이거랑 다릅니다. 이거랑 다르죠. 그쵸? 모양이 완전히. 네, 조심해야 되고요. 테스트 명령어가 있습니다. 테스트 명령어가 있는데 아무런 인재도 안 줘도 그냥 오류가 안 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행된 명령어의 상태는 이렇게 보는 거니까 1 이렇게 나오죠. 1은 이제 false예요. false.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는 뭐 2를 주고요. B에는 3을 주는 겁니다. 각각 할당이 된 거죠. 그렇죠? 테스트 이렇게 해주고 A와 B가 같냐?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눈 두 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할당해버리는 거라 돼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연산자라고 있습니다. 네, 같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엔터를 치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죠?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같지가 않다. 1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false, 틀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2를 할당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테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큰 이런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대괄호라고 부르나 이걸? 예. 요걸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온다.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0. 0은 true. 반대입니다. 숫자 1이면 false고 0이면 true예요. 왜 그러냐? 쉘 명령어는 실행을 다 끝내고 나서 이상 없이 끝났다 라고 하면 리턴 값을 무조건 0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쉘에서 실행한 모든 명령어는 항상 실행을 마친 상태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잘 끝났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항상 쉘에다가 0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어요. 뭔가 명령을 중간에 하다가 뭔가 에러가 났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2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스트 위에 이렇게 A가 2고 B가 3일 경우에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1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테스트 명령어 실행 결과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뭡니까? 비교 연산을 했는데 같지가 않아서 얘는 문제가 있어 라는 것으로 2를 이렇게 반납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같죠. A도 2, B도 2 비교 테스트를 했더니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아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해서 명령어 실행이 정상적으로 끝났다 해서 0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걸 보면 쉘 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쉘은 이렇게 항상 해주는 거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같으면 true, 틀리면 fal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통 같으면 뭐 1, 틀리면 0, false는 0, 뭐 이런 식으로 null 혹은 false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쉘 스크립트는 안 그렇다. 그걸 항상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와 함께 쓸 수 있는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스라고 되어 있는 오퍼레이터, 이거는 연산 이런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스 하게 되게 되면 릴레이셔널이라는 게 관계 혹은 비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 비교 연산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비교 연산자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중간에 쓸 수 있는 뭐 테스트 해서 뭐 A 넣는 B 이렇게 했었죠. 그 넣는 그것이 이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건데 그거에 어떻게 쓸 거냐. EQ라는 게 뭡니까? 같냐, equal 이런 거고요. N이 안 같다, not equal 이런 것이고요. GT greater than, 그쵸, 좀 더 크냐 그런 거고요. LT less than, 작냐 뭐 그런 뜻이겠죠. 이거는 뭡니까? 크거나 같은 거, great equal, less equal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불린 오퍼레이터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아니면 도 이런 거죠. 네. true or false 이렇게 불린 연산자인데 이런 겁니다. 이제 방망이 있으면 이제 뭐 이거는 뭐 not이냐, 그 다음에 o, a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잘 쓰진 않습니다. 이거 할당 연산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같지가 않다 스트링이. 네, 그런 뜻일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요. 파일 테스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냐, 특수 캐릭터 파일이냐, 디렉토리냐, 파일이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맨 페이지를 봐보시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맨 페이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네, 맨 페이지를 왔는데요. 맨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false냐 그런 뜻이죠. 불린 연산자를 말하는 거고요. A가 있는데 마이너스 A는 둘 다 true일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AND 연산자죠. 쉽게 말하면 OR 이렇게 해주는 마이너스 5는 OR 연산자, OR 연산자를 해주는 거고요. 마이너스 N 스트링은 뭐 제로냐, G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아니냐, 얘는 제로냐 그런 뜻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리콜이네. 리콜, 그쵸? 이거 하나는 리콜입니다. 두 개를 써야지만이 리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써도 리콜이 되는 겁니다. 네. 같은 스트링이냐 이런 뜻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같지 않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면 EQ, GE 이게 greater than, GT greater than or equa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less than or equal, less tha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not equal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보니까 뭐 블럭 스페셜이냐, 캐릭터 스페셜이냐, 디렉토리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느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죠? 뭐 테스트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는 거니까 뭐 A는 shell 이렇게 하고요. B는 스크립트 이렇게 해봅시다. 테스트 A, B 이렇게 하고 해보면 false가 나오죠. 그쵸? B를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B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네, true죠. 그쵸? 0이면 true라고 그랬습니다. 0이면 1이면 false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자열 비교 연산자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만 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3 이렇게 되고요. B가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마이너스 GT B B 마이너스 GT B. 네, false죠. 왜? A가 B보다 크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꾸로 GT
A 이렇게 해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하게 되면 큽니다. 왜? 0은 true라고 그랬죠. 쉘 스크립트 상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심지어 gt 네, 똑같죠. 이 꺽쇠를 쓰고 이렇게 대괄로 이렇게 비슷한 거 쓰는 거니까 똑같이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제가 디렉토리죠, 그렇죠? etc가 디렉토리니까 이렇게 되면 디렉토리가 아니죠, 그렇죠? 저희는 파일이잖아. 파일이니까 다 이렇게 폴스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얘는 파일이 맞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일이 맞죠? 그래서 D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디렉토리가 아니죠, 그쵸? 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디렉토리가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비교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다 외우지는 않습니다. 할 때마다 보면서 찾아보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자꾸 볼 때마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쉘 스크립트는 이제 명령어에서 실행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쉘에서 실행하는 거죠. 커맨드라인에서. 근데 이제 조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조건식으로 해갖고 분기를 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if 명령어가 그런 거죠. if 명령어가 있으면,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한 다음에 중간에 조건을 건 다음에 맞으면 실행하게 하는. if 문을 줘서 조건 테스트 한 다음에 맞으면 여기 걸 실행하고 없으면 여기 걸 실행하고 if 조건문으로 조건을 실행시킨 다음에 맞으면 여기 걸 실행하고 그 다음 조건으로 또 맞으면 여기 실행하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if 조건문이 컨디션 조건문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if 명령어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거는 루프문이 있습니다. 루프문이 있는데 루프문에는 while, for, until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쉘 스크립트에 쓸 수 있는데 while이나 그런 것들은 주로 많이 썼는데 until은 저도 많이 써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for문이 있습니다. for문. for가 대표적이거든요. for문이 대표적인 루프문인데 for문도 이런 식으로 씁니다. for는 I, in, 1, 2, 3, 2 이런 식으로 해갖고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를 하나씩 읽어서 1, 2, 3을 이제 하나씩 할당됩니다. 돌 때마다 하나씩 꺼내갖고 여기 출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루프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복문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책 같은 거 보면 반복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루프문 while, for, until 이런 거. 조건문은 뭐 if문도 있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스위치 뭐 이런 것들도 다 조건문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if문이 가장 기초적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if 조건문은 가장 기초적인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문은 이제 기초적인 게 if문이라고 그랬죠. if문인데 if문은 조건식, 그러니까 조건식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테스트 명령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잘 안 쓰고 if 조건문을 쓸 때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약식 이렇게 똑같다 그랬죠. 요걸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하나 붙이고 then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아니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엔터 키 친 다음에 then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조건식을 테스트를 해서 이 조건식에
true면 요 안에 거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cho에서 OK를 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조건식은 끝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이전에 썼던 명령어들을 이거는 이제 여러 줄을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나와버려요. 그죠? 한 줄로. 그래서 한 줄로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칠 때에, 그러니까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냥 명령 프롬프트 사용해서 쉘 스크립트를 칠 때는 여러 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약간 좀 달라집니다. 지금은 여기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지는 않았죠. 그렇죠? 여러 줄 칠 때는 세미콜론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한 줄을 쓸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 테스트라는 것도 하나로 해갖고 끝내주고 세미콜론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etc 이게 있었죠. 이렇게 해갖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역시 오케이가 나오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D로 해봅시다. D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else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not directory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저 뒤에는 이제 에러가 난 거는 요거를 이제 한 칸 안 띄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조건문이 틀렸기 때문에 else가 실행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구호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면 2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I 이렇게 해주고 run 이렇게 해주게 되면 1, 2,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를 요것도 실행하고 그리고 요것도 실행하고 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다 명령 이렇게 쉘 프롬프트 상에서 전부 다 실행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러냐면 쉘 스크립트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큰 태스크 업무를 처리하는 거다라고 저기를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갖고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이거를 파일로 저장해갖고 실행시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 조건식을 이렇게 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for 루프문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해줬다 칩시다. 이렇게 했으면,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 파일이, 어떤 곳에서 실행을 해주는 거냐면, 쉘에서 실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쉘을 어떤 쉘을 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쉘을 쓸 거냐, 쉘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쉘의 명령어, 그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샵 해주고 다시 이렇게 느낌 해준 다음에 쉘의 명령어의 풀패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거 쉘을 이거를 실행을 하는 데에 이 환경에서 실행하도록 하라는 거구나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실행 퍼미션이 없죠. 그래서 실행 퍼미션을 하나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실행이 돼서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서 나온 겁니다. 여기 붙어서 나왔는데 뭐 이것도 뭐 귀찮지만 앞뒤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죠?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쉘 스크립트는 이렇게 쉘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하게끔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쉘 스크립트를 배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를 한다라 그러면 쉘 스크립트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쉘 스크립트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이런 뭐 etc 디렉토리 내에 있는 그런 쉘 스크립트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다 쉘 스크립트 파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하죠? 여기 보면 X 있고 O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 O는 뭐 O와 연산이겠죠? 뭐 이런 게 있냐 없냐 따지면서 다 적고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를 안 썼네요. 요거는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겁니다. 네,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거예요. 엔드 연산자를 말하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문도 있네요. 여기, 그렇죠? 네, 케이스문도 있습니다. 심지어 분기화 때에. 프로파일도 뭐 쉘 스크립트이긴 한데 이게 좀 너무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테스트를 두 개 묶어 갖고 엔드 연산으로 묶어준 겁니다. 요거 테스트하고 요거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가 둘 다 true이면 요걸 실행해라, 아니면 요걸 실행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를 실행해서 나온 문자열의 길이가 문자열이 아니라 요걸 실행해서 나온 결과가 0과 똑같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런 식으로 할당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를 디렉토리가 있냐? 있다. 그러면 하나씩 이 파일들, sh 파일로 끝나는, 코션자가 sh로 끝나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갖고 실행을 해줘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실제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있네.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배시, 뭐 컴플릿 이런 것들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가왁 이런 거는 사실 쉘 스크립트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든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비해 놓고 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쉘 스크립트를 나름대로 많이 익힐 수 있다. 근데 사실 쉘 스크립트를 많이 해보려 그러면
근데 실전에서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되고, 뭔가 딴 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하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리눅스 관리자 수업 배시 두 번째 시간으로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